네, 오늘 무대에서 함께해 주신 5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그러면 저는 오늘 모데레이터로 함께해 주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최항집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최양집입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 오픈 이노베이션장 스타트업 아웃 오브 코리아 2021 엑스포데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실제로 협력을 경험하신 스타트업 대표님 4분을 모시고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4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면 4분 대표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퓨처플레이라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 회사를 이제 공동 창업한 이후에 다시 이제 고생길인 로봇 관련 서비스 스타트업 라운지 랩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 업계에는 한 9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견지로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부터 전기자동차를 탔었고요. 지금은 전기자동차 통합 플랫폼 EV 인프라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요 오픈 이노베이션의 프로그램에 참가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좀 연사로 나오게 됐던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좀 오늘 주제에 맞게 제가 좀 경험했던 부분들을 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모픽이라는 회사의 사업 개발을 맡고 있고요. 저희 모픽은 3D 디스플레이, 특히 이제 라이필드 3D 디스플레이의 선두주자에 있으면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여러 대기업 스타트업들과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서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록시 헬스케어라는 스타트업의 연구소장을 하고 있는 임승모 전무입니다. 저희 회사는 미생물막을 전기적인 힘으로, 물리적이 아닌 전기적인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진 회사고요. 미생물막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 입속에 치태나 치석 같은 게 미생물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과적인 시술이 아닌 양치를 간단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치석이 생기지 않는 그런 기술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팬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조업 기반의 스타트업입니다. 현재는 B2C로 칫솔, 전자기파 칫솔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의료기 쪽으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4분 대표님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소개도 안 했네요. 예,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고 정보가 연결되고 그리고 생태계에 필요한 아젠다를 제시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민간 비영리 기관이고요. 2014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저는 대기업에서 12년 정도 그 스타트업들과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일들을 하다가 작년 9월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2번째 센터장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오픈 이노베이션 경험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결국은 이 4분께서 어떻게 그러면 대기업들을 만나서 어떻게 진행을 해왔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어디 콜센터에 연락해갖고 만나자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이풀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순서를 반대로 하면 좋을까요? 프록시 헬스케어 예. 지금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네. 사실 저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한 2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스타트업에 합류한 지는 한 1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 이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게 저한테 굉장히 익숙하리라고, 그러니까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그 기술 교류가 익숙하리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대기업에 있을 때는 이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거죠. 근데 막상 이제 나와서 대기업을 바라본 그런 거는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그 대기업, 제가 다 몸담고 있던 대기업이 아닌 다른 대기업과 그 일을 진행했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만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그 강압적이고, 너네들이 팔면 얼마나 파냐 뭐 이런 태도를 굉장히 처음에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마지막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지만, 지금도 그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런 과정이 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분들과의 그 관계가 지금 다른 대기업과의 관계를 처음 맺을 때도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대기업 관련 분들은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의 이해를 바라시는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다음에 모픽. 예, 저희는 여러 대기업과 협업을 진행 중인데요. 오픈 이노베이션도 그 협업 과정의 하나로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사업 기회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사업 기회를 만들었던 거는 이제 당연히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만들고 싶고, 하지만 여태까지는 뭐 CES 같은 오히려 그런 전시회에서 만났던 인연이 어느 전시회든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서로 관심이 있는 분야가 맞았을 때 기회로 연결이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은 다른 밖에서 뭐 의도적이지 않은 우연한 기회로 이게 인연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소프트베리. 네, 그 좌장님께서 이제 좀 서두에 이제 뭐 설마 뭐 콜센터에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랬을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처음에 스타트업 물론 뭐 그 어떤 영업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셔서 뭔가 담당자를 잘 알고 건너 하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그런 베이스도 없이 시작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예 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콜센터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콜센터에 당장 전화해서 그 좀 담당자를 좀 알려달라, 내가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알려줄 수 있냐 해서 좀 당황해하시죠.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또 실제로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정말 저희랑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세상에 뭔가 정형화된 건 없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시면 좀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생겨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찾아다니는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나서 정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무엇인지 시장이 명확하게 알면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 지금의 어떤 사업 영역을 좀 더 보강하고 알릴 필요에 더 집중하는, 그러니까 내 사업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좀 더 있으시면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콜센터에 연락하신 분이 계셨네요. 사실은 스티브 잡스도 아이폰 내기 직전에 그 글래스, 터치 글래스에 문제가 많아서 코닝에 콜센터에 연락을 했다라는 일화가 유명한데, 역시 스타트업의 열정이 보였습니다. 다음 라운지랩.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퓨처 플레이스 때 저희가 테커 플러스라는 이제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었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테커 플러스.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가 뭐 로레알이나 뭐 아모레 퍼시픽, LG
네, 투자들을 진행을 했었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제가 또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에 입장이 됐을 때는 저희가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들과 함께 이제 다양한 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양측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이유는 스타트업이 어떤 문제를 잘 풀어서라기보다는 먼저 푸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본 선배 입장이고, 다만 이거를 더 잘 풀 수 있다라는 리소스는 대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매칭이 됐을 때 협업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다양한 협업들을 만들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승재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 황승재 대표님과 인연은 좀 오래됐는데 그게 언젠가 생각해봤더니 퓨처플레이 시절에 저는 이제 대기업에 있을 때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같이 초반 기획들을 많이 했던 그때의 인연이 기억이 나네요. 기억났습니다, 저도. 그게 이제 테크업 플러스라는 맞습니다. 이름으로 지금도 퓨처플레이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기업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로가 이제 장점을 서로 잘 보여야 같이 이제 협력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만나면서 아니면 그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이 스타트업의 어떤 요소들을 좀 많이 이렇게 지켜봤는지. 과장님 마이크가 자주 고장 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작동이 됩니다. 네.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협력할 때 가장 우선시 보는 고려 요소가 뭐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났을 때는 사실 체급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저희 각자의 그 장점들이 있잖아요. 대기업은 대기업의 장점이 있고 스타트업은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의 어떤 장점이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 온라인이 되고 무게가 맞춰졌을 때 대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도 저희들한테 조금은 맞춰주셔서 좀 체급이 비슷하다라는 그런 시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제일 저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그대로 임 전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차이를 화성인과 금성인 정도 차이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력을 할 때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가장 제일 우선시 보는 부분, 어떤 면에서 매력적이어서 협력을 하게 됐는지 라운지의 황승진 대표님께서 마이크에 손이 갔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기업과 스타트업 체급 차이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도 워낙 다르고 하다 보니까 협력이 또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최근에는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스타트업과의 연계를 위해서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서를 만든다든지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저희가 좀 선호되는 형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그 목적이 무엇이냐인 것 같은데 많은 스타트업들이 아마 공감할 겁니다. 대기업들과 미팅을 했을 때 성과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설명은 열심히 하고 뭔가 데이터는 많이 드리는데 그 이후 팔로우 미팅이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실무진들이 내부 보고를 위해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년 사업을 하다 보면은 느껴집니다. 이게 그 목적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런 목적 과 그리고 그 문화적인 그 두 부분이 좀 충족된 곳은 저희가 좋은 그런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대기업도 이제 좋은 인프라와 네트워크와 또 관성과
또 자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스타트업과 잘 연계가 되면 시너지가 확실히 발생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프로토콜과 그 이만은 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대기업은 이렇게 뭔가를 내놓는 거에서 사실 익숙치 않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선의 경쟁은 하지만 사실은 본인들 거를 이렇게 스스럼 없이 내놓는 거에 익숙한데 이 방식의 차이가 좀 그런 것들을 불러온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데 그러면 왜 하는지, 도대체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갖고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장점에 대해서 그래도 하셨으니까 분명히 장점이 있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베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분야에서 특히 대기업들이랑 상생 사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기업과 협력을 했고,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 사업의 한계가 어디냐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향하는 어떤 목표가 어디고, 근데 그 목표의 한계가 이랬을 때에 그걸 더 확장하기 위한, 근데 그 확장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좀 하면 더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현대자동차 그룹 또는 뭐 배터리 제조사 뭐 이렇게 이제 좀 큰 회사들과 이제 협업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뭔가 배터리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 기술들과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영역에서의 유저들과의 어떻게 협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이 넓어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런 어떤 긍정적인 검토 가운데서 업무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핵심의 코어가 있을 거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핵심의 코어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가운데를 정말 이게 정말 되는 거야? 라는 게 어떤 POC의 개념으로 우리가 좀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정말 이건 무조건 사업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이제 그때는 이제 뭐 B2B 또는 어떤 이런 사업적으로 좀 커져가는 좀 그런 모델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 하나 더 그러면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반대의 경우 단점이나 좀 그 같이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없는지, 요것도 좀 부가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네네.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잘 자른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서로의 협업과 서로의 어떤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라는 게 주고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이 있고 또 그들한테 받는 게 있고, 또 반대로 그들 입장에서 받는 게 있고 내가 주는 게 있을 텐데, 그냥 이제 뭐 서로 좋고 또 비즈니스의 어떤 협업이나 파악을 위해서 이제 가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가야 할 핵심적인 코어의 영역으로서 대기업은 점점 욕심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럴 때에 이게 뭔가 관계의 어떤 부분을 떠나서 비즈니스적으로 이 부분이 나한테는 나중에 돌아와서 나한테 이제 상처가 되거나 어떤 우리 사업이 잠식이 되는 결과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정중하게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의 롤이어서 우리가 좀 가져가고 싶다는 것을 충분히 좀 어필을 하고, 이런 비즈니스 영역에서 좀 가름말을 잘 타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리 안 되면 이게 M&A도 아닌데 이상하게 되게 좀 우리의 기술들이 이미 뭐 정말 핵심 기술이 나가서는 안 되는 기술들이 이제 나가는 사례들을 주변 대표님들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챙기시고, 내가 지금 정말 내가 원하는 협업 사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다라는 거를 B2B 비즈니스와 조금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이나
예, 근데 오픈 이노베이션은 말 그대로 서로가 가진 장점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그게 뭐 또 다른 B2B 비즈니스의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그게 다시 B2C로 넘어가거나 이런 비즈니스를 같이 만들어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약간 가불관계에 의한 B2B 비즈니스로 이걸 오해를 하면 지금 박용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혹시 그러면 그 소프트베리처럼 그 진짜 이게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건 하면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 거절하신 경우나 이유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반대로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겠다 아니면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살짝 좀 보태기를 해주실 분 계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그 라운지 X라는 로봇 카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협업들을 합니다. 지금 뭐 벤츠도 했었었고 지금 내년도는 페라리랑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차량 브랜드들이랑 또 잘 맞아서 그런 쇼잉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무인 공간 이런 곳에 이제 많이 저희 쪽 기술이나 솔루션들을 활용을 하는데 저희 쪽 협업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브랜드가 중요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브랜드 노출이 이제 같은 선상에서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행을 해보니까 과거랑은 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대기업들도 작은 회사들과 함께 같은 선상의 브랜드를 놓고 콜라보하는 경우들이 많아졌거든요. 뭐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뭐 갤럭시 오픈될 때 라면 회사라든지 아니면 커피 회사 이런 데랑도 콜라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희가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서 협업 프로토콜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오픈 이노베이션이 지금 활발하게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픽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 출신의 이제 창업자분들이 조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대기업들과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하면서 그때 대기업에서의 경험들이 뭐 도움이 좀 됐는지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됐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계속 받으시고 계시고요. 그것을 경험 삼아서 아무래도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 혹은 한국의 대기업들하고 일하는데도 그 신뢰도라든지 뭐 기술 우수성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기타 이제 대기업 경험을 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은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가설을 세울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려면 그 상대 입장도 돼봤다가 지금의 입장도 돼봤다가 하다 보면 상대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됐을 걸로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대기업 출신의 창업자들이 지금 스타트업 생태계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오픈 이노베이션이 더 활발하게 잘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제로 모픽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에서 운영하는 C랩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C랩과 같은 대기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은 모픽이 출신이긴 합니다만 경험은 또 라운지를 황성재 대표님께서 많으신 것 같아서 이 대기업들이 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런지요? 뭐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이제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나 아니면 뭐 롯데라든지 뭐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디비전들을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게 이미 지난 한 5년 정도부터 많이 대중화가 돼서 지금은 웬만한 기업들은 뭐 그 CBC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오픈 이노베이션 팀을 따로 꾸린다든지 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만 이제 그 대기업들 입장에서 이거를 잘하는 경중화를 나눌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경험해봤던 C랩 아웃사이드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장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1억 원 자금을 일단은 뭐 묻지마로 투자가 아니라 그냥 지원을 해주는 형태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삼성 내에 있는 다른 부서들과 유관 부서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미팅을 계속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사실 그 부서들은 뭐 리서치 센터라든지 이런 대기업 스타트업 협업 프로토콜을 갖고 있지 않은 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새로 만들어진 디비전이 이 둘 사이에 어떤 조율과 커뮤니케이션을 또 해칭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모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트렌드를 타고 이제 뭐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뭐 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나 아쉽게도 이제 DNA가 아직까지 그 경직된 대기업의 문화여서 뭐랄까 이제 스타트업들의 술자리에서 많은 뒷담화가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좀 스타트업의 입장, 고객이죠.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뭔가 만드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저도 대기업 안에 오픈 이노베이션 담당자로서 느꼈던 부분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대기업 안에 오픈 이노베이션 담당자들은 사실은 스타트업과 그 기업 내부에 있는 고객들이죠. 예, 그 사이에 이제 중재자 역할도 하고 사실은 통역가 역할도 하고 심지어 둘 사이에 어마무시한 속도차를 조절해주는 변속기 역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내부의 고객들, 그러니까 직접 스타트업과 협업을 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역할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들은 그 앞서가는 혁신들을 먼저 탐색하는 탐색가 역할도 사실은 합니다. 혹시 뭐 시간들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정말 이것만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을런지 궁금하고요. 뭐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좀 이것만은 우위에 있다라든가 아니면 또 같이 일하다 보면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비즈니스 다각화가 안 돼 있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가진 것 전부일 수가 있는데 이걸 혹시 뺏기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제가 제일 경험이 없으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비즈니스를 이제 끌고 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이 방향이 맞으면 우리의 속도, 그러니까 즉 시장을 리드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들은 우리 그런 스타트업들과 함께 어떤 좀 더 빨리 결과를 시장에서 보고 싶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POC라는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에 시장에서의 좀 결과를 빨리 보고 이러면은 정말 시장에 반응이 있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역할로서 이제 그런 어떤 POC든 오픈 이노베이션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관가하게 될 게 뭐라면 그동안 되게 이제 굶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가 정말 이제 이름 있는 큰 회사들이 이제 제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약간 초보의 어떤 느낌에서는 되게 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사실은 뭐 되게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나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락이 오고 뭐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시작이란 얘기는 다른 기업이나 다른 시장에 또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의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에 좀 막 이렇게 좀 흥분하지 마시고 실제 내가 이 시장의 방향성에 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검증을 받았다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와 또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향후에 이런 기회들이 많을 테니까 조금 더 깊게 고민해 보시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다른 이야기 여기 해주실 대표님 계실까요? 네, 네, 황세준 마이크를 대표님. 네, 예. 안 드시는 것 같아서 뭐 마지막으로 그냥 좀 정리를 하자면 스타트업과 대기업 두 엔티티 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일단은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대기업에게 도용당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 이제 미팅을 해 보더라도 뭐 단순히 이제 IP죠, 인텔렉처 프로퍼티, 뭐 지식재산권과 같은 그런 에셋 같은 것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예전에 그 플런티 시절에 이제 구글과 뭐 인수 협상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저희가 갖고 있는 IP에 대해서 이미 다 노출된 거를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그걸 설명을 하자마자 그쪽 대기업의 당사자들이 그걸 다 막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 소송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NDA를 맺기는 했으나 이게 이제 그 어떤 회사의 자산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아예 들으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 국내 대기업들 뭐 많은 팀들을 만나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뭐 거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듯이 막 이렇게 뜯어보시고 막 오시면은 사진 다 찍어 가시고 이러거든요. 그게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범위를 벗어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에 대한 것들이 저는 좀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좀 해칭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반대로 이제 스타트업들한테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도 이제 더 이상은 좀 약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너무 많은 약자 코스프레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미팅을 한번 했는데 뭐 우리 아이디어를 다 뺏겼다라고 하지만 사실 뭐 대기업들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웬만한 프로젝트들이 또 인터널리 다 동작을 하고 있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억울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인수를 고민을 했다가 실제로 이런 그 뭐 미디어적인 관점 때문에 인수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생적인 어떤 좋은 그런 지속 가능한 사례들이 안 만들어지는 부정적인 것도 있어서 이제 스타트업인 경우에 미팅 한 번 하고 뺏길 아이디어나 자산은 자산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도록 기술적인 부분의 시간적 갭을 또 만드는 데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이 두 가지의 어떤 온도차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이크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내려놓으시기에는 마지막 인사 아직 안 해주셨고요. 예, 아무튼 말씀 감사합니다. 그 실제로 사실 뭐 스타트업이 전 세계에 유일하게 본인들만 할 수 있는 걸 가진 스타트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건 누군가가 하고 있고 특히나 같은 영역에 있는 대기업들은 하거나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많을 텐데요. 결국은 이 대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필요로 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속도의 측면 이런 측면에서 협업을 하고 싶어하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끝으로 혹시 시간이 다 돼서 야 이거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못하신 말씀 질문과 상관없이 두서없이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끝으로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프록시 헬스케어부터 할까요? 네. 네. 사실 저는 그 대기업 다닐 때는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때 연구소에 있었음에도 우리가 아니죠. 그쪽도 오픈된 마인드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와 보니까 이제 대기업의 입장과 우리들 그 스타트업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기회가 앞으로 많아지고 더 발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사실 대기업 관계자분도 같이 계시는 그런 자리가 나중에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서 여러 사업계도 모색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실은 이쯤 되면 본인들 그 홍보도 조금 하실 줄 알았더니 전혀 안 하셔갖고 제가 대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모픽 같은 경우에는 그 평면을 뚫고 나오는 그 시각적 쾌감, 제가 컴업에서 접하고서 감동을 받았었고요. 프록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닿기도 전에 치태를 제거한다라는 칫솔 아직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만들고 계시지만 그러나 칫솔이 다가 아니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시장을 지금 녹화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전기차 하면 여러 가지 차종을 떠올립니다. 물론 뭐 대표 차종도 있겠지만 근데 전기차 유저들 하면 다 EV 인프라 앱을 대부분 떠올리실 텐데요. 그 소프트베리 박용희 대표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통 스타트업 데스밸리 3년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거 사업을 1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5년 차에 접어듭니다.
저희 아직도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투자로 또는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어떤 이제 충전과 관련된 부분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하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충전기가 없이, 그러니까 자사의 충전기가 없이 이제 로밍이라는 어떤 타사의 충전기를 연동해서 고객분들께 서비스하는 어떤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국내에서 처음 진행을 했기 때문이고, 그것의 가치가 이제 점점점 커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막 돈 많고 할 일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취급을 해주셔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특히 이제 작년 올해 이게 시장이 너무 빨리 느끼고 가고 있다라는 걸 제가 몸으로 체감할 만큼 정말 이 전기차 시장이 정말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하시는 어떤 사업의 방향성도 그러하다면 조금 더 믿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가시다 보면 좋은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좀 여러분 좀 비즈니스 모델들 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커피 아이스크림 하면 사실은 아포카토죠. 근데 거기에 커피 아이스크림 로봇 하면 떠오르는 거는 라운지랩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개 감사드리고요. 좋은 이렇게 자리에 또 마이크 잡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광고를 하자면 저희는 Make Robots Work, People Rest라는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로봇한테 일 주고 우리는 쉬자라는 그런 비전을 실천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커피 시장을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그 라운지 X라는 브랜드로 지금 전국에 한 8개 정도 직영 매장을 3분의 1은 무인, 이제 3분의 2는 유무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모빌리티랑 좀 관련된 새로운 매장을 저희가 오픈을 합니다. 그 다음 달에 세종시에 한 300평 정도 되는 무인 드라이브 스루를 저희가 처음으로 로봇을 통해서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에서 미리 식음료를 주문을 하고 도착을 하면 제로 웨이팅 픽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스케줄링이라든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베이커리, 커피 이런 것들을 로봇이 패키징을 해서 비대면으로 이제 자동차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뭐 혹시나 세종시에 오시거나 하시면은 꼭 들려봐 주시면 좋고, 오늘도 저희가 그 바리스라고 부르는 커피 로봇을 저 한켠에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가셔가지고 저희 커피 맛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또 냉철한 그런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스타트업은 공동의 비전으로 그 비전을 함께하는 인재들이 모여서 압축된 자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면서 급성장하는 이런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맞는 DNA, 문화, 방식 이런 것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스타트업과 함께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자 함은 그들의 기술, 서비스, 제품, 비즈니스도 있지만 그거에 앞서 이들의 DNA와 문화와 방식을 배우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세상은 변화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강도는 세졌습니다. 생선은 혼자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래는 혼자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세상에 딱 고래가 한 마리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조직을 키워서 배를 띄우려면 늦습니다. 그 고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나에게 적합한 파트너를 찾아서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것이 본인의 비전, 꿈을 이루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최양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